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태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종교의 첫 번째 책으로 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제목은 불교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종교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내용을 보면 우주 안에서의 우주, 나, 그리고 내 속에서의 우주 이런 형태로 해서 이 환경과 우리와 이런 거를 돌보는 내용입니다. 여기 뭐 부처님 말씀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불교관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 유교관이나 불교관이 많이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의하면 인간이 사는 자연, 그리고 사람의 신체와 지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인제 동식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동식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하면 생각나는 게 인제 그린피스나 한국의 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뭐 이런 단체들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랄까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서구 중심주의라는 한계도 있지만 이거는 환경론자 자체의 그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환경학자하고 환경론자하고 이 갑론을박을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론자 같은 경우는 나무가는 잘 안 썩지 않기 때문에 종일관을 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환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종이를 만드는데 발생하는 그 환경 오염을 생각해 보면 나무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린피스도 북극곰을 사냥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누이트가 그 북극곰이 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북극곰한테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을 잡아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랑 어찌 보면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누이트가 북극곰이 멸종하면 자기들 식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북극곰을 뭐 포획해서 멸종 수준으로 몰고 가지도 않습니다. 일부만 잡아요. 제 생각에는 사냥을 하는데 그게 그 먹이라면 뭐 재미로 하는 사냥은 당연히 금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식량인데 그거를 못 잡게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린피스의 눈으로 보면 이누이트보다 북극곰이 더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면은 북극곰한테 "연어를 잡아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거는 연어를 더 중시하는 건데 사실은 환경이라는 것은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환경이 어떤 균형 속에서 다음으로 남아 나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도 환경에 대해서 본다면은 분리수거 같은 거는 강점이죠. 하지만 그렇게 정작 수거한 거를 갖다 재활용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그런 면에서 환경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 봤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연못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벌레하고 개구리, 물뱀.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은 물벌레는 먹이니까 많은 게 좋고 물뱀은 자기들 잡아먹으니까 적은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파란 부분, 하늘색 부분은 뭐 우리나라도 들어 있죠. 식량이 뭐 부족하지 않는 곳이에요. 물론 뭐 생산뿐 아니라 수입까지 다 포함하는 거가 되겠지만 그런데 노란 곳, 중국도 좀 부족하죠. 그리고 빨간 곳, 북한도 들어 있습니다. 아주 부족해요. 우리는 지구 전체로 보면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물벌레가 충분한 거죠. 하지만 지금 70억 인지 80억 인지 제가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10억 이상이 14억 명이 식량이 부족하대요. 이런 게 사실은 더 문제죠. 지구로 따지면 물벌레하고 식량은 어찌 보면 같고 개구리와 인간이 같은 상태인데 물뱀은 없죠. 식인동물이 예전에는 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연못에서도 보면 물뱀이 만약 없어지면은 개구리를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개구리가 더 늘 거고 결국은 개구리가 급증하면서 물벌레가 멸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개구리가 아살나죠. 우리 지구를 보면 식인동물이 없어요. 뭐 있긴 하죠.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거는 과학기술 혁신적인 종자 개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식량은 충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보다도 오히려 못해요. 충분한 식량인데도 나눠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자, 물벌레가 많고 물뱀이 없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불행하고 행복이 있는데 그게 서로 교차하면서 오죠, 우리한테 보통. 근데 불행을 제거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불행과 행복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불행이 없어지면 행복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고서 제가 느낀 점은 아프리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북한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제 순위를 보면 북한도 거의 이 수준인데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우리는 상위 탑10 안에 드는데 북한은 하위 탑10 안에 드니까 참 애석한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권 하는 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이 몸이나 눈망울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그 뭐라 그러죠? 기부나 이런 거를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입던 옷 그러니까 여기는 옷도 없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 공업이라는 게 거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만들질 않으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컨테이너로 이런 기부 재단이나 이런 데서 보내주면 그게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지를 않는데요. 그 기부된 물건은 군부 독재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들 아래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부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놀아갔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아이들이 굶주린다고 그래서 분유를 보냈더니 그게 그 아이들한테 안 가고 군인들한테 보급이 됐대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게 독재를 강화하는 데 오히려 사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함부로 아프리카에는 이 부패한 나라에는 아프리카뿐 아니라 보내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 돈이 무기 사는 데 오히려 들어가고 독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결연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저도 지난 며칠 전에 냉면을 갖다가 우리 룸메이트한테 만들어 줬는데 저로서는 처음 만든 거지만 나름 먹을 만했어요. 그런데 그걸 참 남기더라고요. 버려요. 전 참 아까워서 혼나는데 자원 낭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자원 낭비는 최소화한다는 것. 그리고 물론 나는 충분한 운이 좋아서예요. 뭐 제가 뭐 능력 능력도 뭐 일부는 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능력도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자궁 복권에 잘 당첨이 된 거죠.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됐던 이유는
미국에서 그것도 최근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아프리카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몇백 년 전에 태어났다면은 노예 상태가 됐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냥 운이 좋아서 지금 넉넉한 음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자원 낭비는 최소화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내 나한테 쪼끔 불리하더라도 남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라면은 약간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기부가 그런 것이 되겠죠.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일부를 내가 일부를 기부를 한다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뭐 새끼를 먹는다 혹은 뭐 사흘을 먹는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불이 하루 식료품비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뭐 쪼끔 먹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 더 싼 것도 있겠죠, 제가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공리주의자입니다. 우리도 공리주의자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나의 행복은 쪼금 줄지 몰라도 사실 줄지도 않습니다. 기부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마 일부를 나한테 썼을 때보다 기부를 할 때가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인류 행복의 총량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우리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안 된다고 해요. 결국은 30 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가 되겠죠. 결국 노동력이 적어들고, 그리고 어 비용은 올라가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거를 우리도 아마 메이드 비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홍콩의 중경삼림인가? 뭐 이런 영화들 보면 그 필리핀 출신 그 메이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부죠. 가정부들이 홍콩에서 일을 하고 숙식 제공하는 대신에 거기서 일을 하고 일요일 날 하루 나가서 휴가를 즐기는. 근데 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죠. 뭐 싸온 도시락 까먹고 돈은 안 들고, 대신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집이 좁기 때문에 그 주말에 그 메이드를 내보내고 좀 뭐랄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비가 오면 좀 별로 안 좋겠지만 어쨌든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메이드 비자를 허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메이드 비자를 받으면 어 그 집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일을 못 하고 2년 단위로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20%의 가구가 메이드 비자를 신청한다고 그러고 금액도 크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도 이 뭐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 4대 보험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한 200-30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가사 도우미를 쓰려면. 근데 너무 높죠. 너무 커서 못 씁니다. 그럼 애를 더 못 낳게 되는데,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50 에서 아니죠. 500 에서 한 600 달러 정도만 주면 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5-60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200-300만 원에 또 추가로 돼서 4대 보험을 하면 당연히 오를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인도네시아나 어디죠? 필리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굶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일을 준다는 점에서 좋고, 우리한테도 이런 노동력 부족 때문에 아이를 뭐 낳지 못하거나 키우지 못하는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우리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특히 인제 노인 같은 경우 돌봐 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메이드 비자를 우리도 빨리 하루빨리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뭐 5천 년이라는 한민족 역사를 자랑하는데, 사실 5천 년이라는 거는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 10만 년을 생각해 보면 아주 세 발의 피예요. 우린 다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아니고요. 같은 인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자원 낭비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인류 중에 똑같은 인류 중에 누구는 굶고 누구는 배 터지게 먹어 가지고 오히려 뭐라 그러죠? 성인병에 걸려서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참 비애를 느껴요. 또한 이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가 오히려 우리 집 고양이가 저보다 더 잘 먹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 집주인 할머니가 요즘엔 뭐 목요일까지 자기는 브로크라고 돈이 한 푼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제가 더 잘 먹지만 아마 목요일 날 체크를 받으면 생선을 살 겁니다. 사서 아이들이 아니죠. 고양이들한테도 줘요. 그럴 때는 고양이가 저보다 더 잘 먹기도 합니다. 저도 뭐 생선은 비싸서 못 사거든요. 물론 뭐 가끔은 먹긴 합니다만 그래서 참 낭비라는 게 물론 어찌 보면 우리가 음식을 버려도 그게 다 우리는 안 먹지만 곰팡이가 먹겠죠. 그래서 다시 분해해서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것도 너무 심해지면 그 제대로 정화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먹어서 일부 영양분을 섭취하고 일부는 똥으로 배출을 해서 똥으로 배출해도 곰팡이는 미생물은 똑같거든요. 우리는 똥이 더럽다고 하지만 미생물한테는 그게 음식이든 똥이든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활용을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연못 속의 개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져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건 뭐 불교하고는 상관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운이 좋아서 단순히 운이 좋아서 워런 버핏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10억 이상의 인류는 굶고 있지만 우리는 식량은 적어도 충분한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그러면은 저는 조선에서 태어난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10억 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비난 혹은 비관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운이 좋은 거야. 최소한 배고프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뭘 외식할 돈이 없다. 그거는 사치예요. 도시락 싸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잘 먹어도 어른이라면 괜찮습니다. 성장이라면 3끼 다 찾아 먹는 게 좋고요. 어른이라면 특히 뭐 과다지중인 분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됩니다. 저는 일 주일에 하루는 한 끼만 먹고요. 매일 2끼만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지기도 했어요. 자원도 절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기부도 하고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그 연못 속에 물벌레 그리고 물뱀, 개구리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환경을 조금 더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